네, 2022년 7월 3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찌제명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찌제명이 어대명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씨를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구도가 어대명 대 97그룹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라고 도하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줄여서 그게 어대명이죠. 97그룹은 뭐냐? 90년대 대학을 다녔고 70년대에 태어난 사람. 386하고 좀 비슷한 거죠. 지금은 586 그랬지만은 90년대 대학을 다녔고 70년대 태어난 사람들. 네, 그 양쪽이 어대명 대 97그룹이 차기 민주당 대권을 놓고 충돌한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친문계로 평가받았던 전해철, 홍영표 두 사람이 불출마를 하겠다 하면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전해철, 홍영표 씨는 전형적인 386, 586 세대에 해당되죠. 386 세대들이 빠지면서 97그룹이 떠올랐다. 97 대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하고 충돌한다 이겁니다. 그럼 97그룹은 누구냐 그랬더니 양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강이 누구지? 강병원, 강훈식 의원. 양박은 뭐야 그랬더니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라는 겁니다. 두 명의 강씨와 두 명의 박씨를 이야기하는구나. 이 중에 박주민 의원을 제외한 세 사람은 이미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은 전부 다 재선 의원, 20대, 21대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강병원 씨는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고요. 신도 초, 대성중, 대성고, 그 다음에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비서였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 출생입니다.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나왔고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지냈습니다.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는 2017년 문재인, 안희정 후보가 경쟁하는 모습 보였을 때 안희정 씨 쪽에서 공동 대변인을 했다가 그 후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죠. 박용진 의원은 전북 장수가 출생으로 알려져 있고 전주에서 처음 초등학교를 입학했다가 서울에 와서 화계초등학교, 신일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신일고등학교 다닐 때 그의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이 전교조를 만들었던, 그래서 구속이 됐던 이수호 교사입니다. 그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성대에서 총학생회장을 했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민노당, 진보신당 등을 거친 이력을 갖고 있죠. 박주민 씨는 서울 출생인 것 같은데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변호사고요. 또 민변에서 활동을 했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유가족들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하면서 유명해졌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양강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전부 다 공통점은 70년대생. 강병원 의원은 70년, 강훈식 의원은 73년, 박용진은 71년, 박주민은 73년, 그렇습니다. 아직 50이 안 된 사람도 있네요. 73년생은. 네. 근데 이제 왜 이 민주당 대표가 뽑는 게 관심이 끄느냐라는 건데, 이 도하 언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 임기가 2년이니까 지금 하게 되면 내후년 2024년 4월 몇째 주에 총선을 하게 되죠. 22대 총선을 하게 됩니다. 아직 2년이 안 남았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한다라는 게 모든 언론의 해석입니다.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우리 정치학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당대표가 공천권 행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옳은 해석인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미국 정당,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당대표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미국 공화당 대표가 누굽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상원과 하원 출마자 공천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대표가 뭐 후보가 되거나 후보를 당대표가 지지했다, 지원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 미국식 정당 정치에서는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선거관리위원회 비슷합니다.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큰 틀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누군가가 리더가 있을 수는 없고, 뭐 있다면 그 사람은 조직을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선거관리위원장 같은 자리를 하는 거지, 이걸 나를 따르라고 끌고 가는 조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멤버들 중에서 경쟁을 시켜서 누가 나를 따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후보로 나오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고, 또 선거운동 자체도 당이 나서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붙었을 때 그 소속된 당에서 전폭적으로 물론 지지는 해주죠. 근데 캠프를 누가 짭니까? 후보가 짜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굽니까? 이재명 캠프에는 후보자 실장까지 뒀어요. 후보자 비서실장, 뭐 천연 의원을 뒀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후보의 부인의 비서실장이 됩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 존재인가요?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돼서 영부인이 된 경우에 뭐 부속실장이라면 그것도 지금 뭐 두면 안 되니 하는 판국인데, 참 민주당이 민주주의 한다고 모인 정당이 좀,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한다. 지금 국힘당에서도 이준석 씨를 놓고 뭐 시끄러운데, 그가 내년에 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떠드는데, 뭐 임기상으로 보면 내년 6월까지가 못 하는데 공천권 행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공천권을 왜 당대표가 행사합니까? 그 룰도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죠. 룰을 만들도록 오거나이즈 해주는,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조금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론은 어대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양강, 양박이, 저도 이분들을 네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뭐 당연하죠. 어대명이 될 거다. 그러나 이제 97그룹에서 4명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은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여지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 가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했던 박지원 씨가 나도 출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의 민주당 룰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시점 기준으로 입당 6개월에 돼야 됩니다. 권리당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박지원 씨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룰이 바뀌면 가능하죠. 근데 민주당을 봅시다. 지금 97그룹이 나선 거는 좋은데 그분들의 지명도가 약하고, 그 다음에 586들은 스스로 빠져나갔고, 박지원 씨는 출마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대명이 되죠. 근데 어대명이 되면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다 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놓고 다시 이분을 중심으로 당을 끌어가? 이렇게 사람이 없나?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철험회가 나서갖고 누구처럼 되자, 누구처럼 되지 말자라고 그런 이름 하에서 초선 의원들이 모였는데,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중심이 돼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입니까? 그로 인해서 지방선거 대패를 가져옵니까? 주인 없는 정당입니다. 주인이 없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재명을 대표로 옹립할 생각을 하죠? 왜? 제가 아까 찌재명이라 그랬는데, 찌재명이 뭘 뜻하시는 다 알 겁니다. 그래도 한 공당의 대표가 되려면 인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나면 욕할 수도 있죠. 저도 욕합니다. 잘합니다. 아주. 저도 열이 나면 불덩이처럼 퍼붓는데,
그래도 할 욕이 있고 안 할 욕이 있지.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련동 게이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세금으로 사용되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법인 카드를, 그게 시장이나 도지사의 카드도 나한테 나온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쓰는 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김희경 여사가 있는 집에 음식을 사서 갖다 주니까 이거는 빼박도 못하죠. 빼박도 못합니다. 이렇게 가족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족이 이렇게 됐다면 본인이 물러나야죠. 자숙해야죠. 자식이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돼도 본인들이 자기 뜻을 접잖아요. 억울하겠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던 것도, 유지한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당대표까지 나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저는 그럼 이 양반이 민주당의 김대중이야? 라는 의심이 듭니다. 김대중 씨는 박정희랑 붙었다가 이제 패한 다음에 일본에 갔었죠. 일본에 가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우락 씨가 이끄는 중앙정보부에 붙잡혀 오면서, 그러면서 정치가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5.18 광주 때 그 이후에 또 전두환 세력에 의해서 내란 선동으로 잡혔습니다.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그런 좀 억울한 면은 있어요. 이재명 씨랑 달라요. 뭐 찌재명이랑 뭐 그런 것도 딱히 잡히는 건 없고, 뭐 몇 가지 얘기는 있지만 그거야 뭐 이렇게 노골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잡아온 세력들이 너무 무리수를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됐는데 이재명 씨는 호남 사람도 아니고, 와,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근데 이 97그룹에서는 박용진 의원은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나와라 그러고 강병원 의원은 출마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97그룹도 생각이 다릅니다. 단일화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 참 민주당이 너무 대안이 없구나. 자기네를 끌고 가는, 어쨌든 관리든 뭐든 하는 사람을 뽑는데 이재명을 다시 해요. 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답답한 게, 이재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놔두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되게 한심해 보입니다. 법카 비리, 적어도 법카 비리는 바로 수사해서 대선 끝나고 벌써 몇 개월입니까? 윤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해서 이건 진행을 시켰어야죠. 직무유기인지 뭐 권력 남용인지 쭉 수사를 했었어야죠. 지금 검경이, 특히 경찰이 이상민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 가서 뭐 경찰국 만든다고 해서 경찰은 입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결국 수사 잘하기 위해서 자기네 독립을 유지해달라는 건데, 그럼 수사를 해야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민 장관도 수사를 하는 쪽으로 해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정치적으로 욕을 먹을까 몸살이는 거 아닌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요즘 가만히 보면서 상당히 몸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저 사람 우리 왜 뽑아줬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틈을 타고 이재명 씨는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 보궐선거에 충고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거 허용해준 검경도 되게 웃기고요. 희한한 정치를 민주당은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방탄복을 입은 이재명이 다시 당대표에 나와서 당선이 되겠대요.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더군다나 검사 출신 대통령이, 야, 이 양반 지금 본인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 뭐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두려운 거야? 검경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수사권 다툼 아직 연장선에서 특히 그러고 있을 겁니까? 자기 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경찰도 경찰국을 만들든 뭐 하든 간에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뭐라고 성명 발표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찌재명 어대명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우리 수사기관이 웃기고, 그 정부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자칫하면 호구가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김대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